뉴스 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부산 덕천 지하 상가에서 있었던 한 남성의 폭행 영상이 충격입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다고 하죠.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도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 남성은 범행 한 달 만에야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인 간 폭력 건수는 2016년 9천여 건에서 2019년 거의 2만 건에 이르러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인 간 폭력 그리고 이별 범죄의 가해자들은 대개 피해자와 상황을 탓하지만 폭력의 원인은 100%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연인 간 폭력 가해자 대부분은 결혼 후 가정폭력 가해자가 됩니다.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자라서 다시 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우리 사회는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가해자에게 치료와 교육 명령을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치료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폭력 문제가 재발하면 가중처벌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요한 폭력과 참혹한 강력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의 삶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는 오늘의 표정입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송재은 미친 거니입니다. 사랑이 아냐, 이건 사랑이 아냐, 너의 집착일 뿐이야. 어디 있든지 내가 무얼 하든지. 네, 송지윤이 부르고 래퍼 방영국이 피처링했던 미친거니 듣고 오셨고요. 이진희님 선곡 절묘하네요. 네, 제 아내가 추천했습니다. 7288님, 우리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변해가는지 무섭다는 생각이 앞서네요. 8711님, 이유 불문 약자에게 폭력 휘두르는 사람들은 같은 인간 동족에서 제외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아까 성장경 기자와 함께 잠깐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16개월 아기를 입양해서 학대하고 숨지게 한 가해 어머니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꼭 엄벌에 처해지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무려 2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코너 준비하고 계셨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범죄의 재구성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추적의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시간. 범죄의 재구성. 네, 범죄의 재구성, 명탐정 중년 코난, 자칭 타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부산에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데이트 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여성의 말에 따라서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사귀었던 남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든지 남자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걸 덮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건을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라 사건이 나타난 증거를 좀 따라가서 네. 사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점과 오늘 아동학대 사건, 저도 16개월 되는 아이의 어떤 사건을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구속영장도 당연히 범죄가 아동학대치사면 무기도는 5년 이상이라서 범죄가 그렇죠. 중대하니까 당연히 도주 우려가 있다 이래서 구속되었다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방금 나온 소식에 대한 평을 주셨는데 그 연결된 사건이 오늘 다룰 사건이요. 네네. 고유정 사건인데 이 네네.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네. 전 남편에 대한 살인, 무기징역 확정했고요. 그런데 그 전에 네네. 발생했던 사건이죠. 예, 예. 현 남편의 아기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남편이 이제 그 약을 이제 좀 깊이 잠들 수 있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네. 그 남편의 다리에 의해서 눌려서 질식사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고유정이가 고의에 의해서 그 아이를 죽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형사 사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고유정이가 그 아이를 죽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죄가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재판부의 판결문도 보면은 살인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런 의심이 강하게 가긴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다가 아빠의 다리에 눌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배제할 수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형사 사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그냥 그럴까? 이게 아니라 아니야 그래 맞아. 다른 어떤 사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건 뭐 또 검찰이 좀 싫어할 수 있는 단어인데 검찰이 법원을 설득못 시켰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실 결과적으로 예.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야 고유정이가 고의에 의해서 아이를 죽였는 게 내가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그래 죽였구나라는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가 안 되었다. 뭐 영화에서 많이 시청자들이 들으셨겠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검사의 이익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것 때문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검사가 판사 설득에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셨는데 네. 어떻게 설득을 했길래 검찰이 내밀었던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근거 정황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정황은 되게 많았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정황은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그 남편을 살해한 그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고유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다른 방에서 잤기 때문에 다음날 깨서 일어나 보니 아이가 사망인 걸 발견했다라고 나오는데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날 저녁에 고유정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아하. 그러면 적어도 그 집에 딱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남편, 부인. 그럼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부인이 아니냐 하면 부인이 죽였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정황이 만들어졌고, 마지막은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살인에서는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아이가 있으면 이 지금에 있는 남편과의 어떤 부부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 범죄 동기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결국 뭐 그 법원에서는 좋다. 그런 정황들은 정말 쌓여 있는데 그 정황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살인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판사된 입장에서는 1심도 그랬고 2심도 그랬고 3심도 그랬고 좀 부족하다. 그래 그 말은 설득력은 있는데 이게 민사사건 같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네. 충분히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51%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론의 전취지 뭐 땀 흘리는 거 하나라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의 한계 때문에 고유정이가 맞을 것 같은데 유죄 판결은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나니까 그 피해 아동의 아버지 그 고유정의 네네네. 남편은 결국 경찰의 초동 조치, 초동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네네. 이유는 뭔가요? 사실 뭐 경찰의 부실 수사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경찰이 좀 받아야 한다라는 아쉬운 점은 있는데 네. 첫 번째 사건 초기에 경찰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있었어요. 뭐 베개도 있었고 담요도 있었고 그런 증거를 좀 확보했으면 되는데 사실 확보를 못했고 네. 첫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유정이가 딴 방에서 잤다라는 걸로 고유정을 완전히 용의선상에서 배제 처음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의자 선상에서 고유정이가 빠지니까 남편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모여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었지 고유정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는 점이 초동의 부실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들이 많이 멸실되고 휘발되고 예.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발견됐지만 고유정이 막 검색을 통해서 네네. 그런 검색들을 해온 것들 뭐 충분히 그 이게 검색에 나중에 나와 있는 확인되잖아요. 단어로는 그렇죠? 뭐 추정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당된 경찰, 저도 뭐 과거 경찰관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책임 인정하고 반성해야 돼요. 다만 이제 해당 형사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고유정이 그런 살인마인지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몰랐겠죠. 나중에 그 살인은 벌어진 거고, 그리고 당시 출동해서 봤던 상황에서는 뭐 여려 보이는 여성 어머니가 울면서 이야기하고 그럴 듯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힘세고 다리가 뭐 잠버릇 나쁘고 했던 아버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 뭐 이런 부분인데 어쨌건 안타까운 것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재심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여러 재심 사례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긴 하지만 이 사건 혹시라도 재심을 통해서 뒤집어질 가능성 없나요? 재심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겁니다. 네.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 없죠. 어떤 사람이 무죄 받았는데 그걸 재심을 통해서 유죄로 만든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이익 재심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유죄를 받았는데 이 증거가 정말 명백하게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나온다면 그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는 있어도 지금 고유정은 무죄 받았잖아요. 네. 일사부재의 원칙. 그다음에 그 불이익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상 재심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럼 재심도 불가능하고 확정 판결 대법원에서 끝났고 그러면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미궁수로 빠져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 뭐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죠. 다만 이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천착을 하고 그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과연 누가 이 사건의 범인인지를 찾아갈 수는 있겠죠. 네. 뭐 그런 방법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증거가 고유정에게 지금 이렇게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춘재를 피고인이라 부를 수 없고 예. 이춘재를 그 사람을 다시 처벌할 수 없듯이 결국 고유정이가 그러한 사건의 범인일 수 있다라는 증거가 발견되어도 고유정은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연결되는 사건이 2010년 인천에서 발생했던 소위 낙지 살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10년 넘은 사건이라서 가물가물한 분들 계실 텐데 우리는 이게 잊을 수 없어요. 이 사건. 그렇죠. 예. 네, 설명 좀 해주시죠. 2010년 4월 19일 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하나의 어떤 장소에 가서 낙지를 먹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낙지를 자르지 않고 먹으면 목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이 질식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지 먹다가 질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유족들도 이거 정말 불행한 시간에 불행한 장소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 피해자를 그냥 화장까지 해버리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사망을 하면 생명보험 들었을 때 대부분 다 가족을 그 상속 수령인으로. 지정인으로 하는데 예. 제일 처음에 가족을 했어요. 예. 했는데 한 4일 정도 있다가 그게 사망보험이 사망 일주일 정도에 이제 사망보험을 2억 정도 되는 거를 이제 그 가입을 하는데 그 이름이 A, 즉 가족에서 지금에 있는 남자친구 이름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재수사 좀 해달라. 네. 라고 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었는 사건이죠. 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그럴듯하고 믿을만하고 서로 또 사귀고 이랬으니까 또 울면서 와서 이렇게 됐어요 하는 그 정황들이 솔깃하고 낙지 먹다 이런 사고가 났구나 해서 화장까지 다 했는데 네네. 보험 서류가 날라왔는데 뭐 2억 원 넘는 생명보험이 수령인이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남자친구 쪽으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신고했더니 경찰도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발견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입건을 하고 송치하니까 검찰도 이것을 이거 살인이냐 기소했고요. 네네. 1심 재판에서도 유죄 유죄가 판결 나왔죠. 내려졌죠. 예, 예, 그런데 유죄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심과 3심에서 다 무죄로 이제 뒤집히는데요. 네. 사실 1심 재판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낙지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낙지 먹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 발부둥을 쳐야 되잖아요. 목이 이렇게 되면 뭐 목을 이렇게 잡는다든가 뜯는다든가 뭐 이런 상처가 충분히 저희들도 갑자기 목 막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숨을 못 쉬니까 숨을 못 쉬니까 뭘 어떻게든지 답답하니까. 하려는 어떤 외부적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전혀 없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1심 판결 내용입니다. 이게 예.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의 그 남자가 범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죄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범인이라고 단정은 못한다. 못한다. 법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 1심 판결에서 그 남성이 여성의 어떤 반항을 억압하고 질식사를 시켰다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라고 해서 검찰은 사형 구형했는데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죠. 그다음 제 기억으로는 네네. 그 여성분이 이빨이 안 좋아서 낙지를 거의 평상시에 먹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낙지를 사갈 때도 그 판매하는 분이 잘라드릴까 했더니 자르지 하지 마라. 말라. 예, 통째로 가져가고 여러 가지 의심 정황이 상당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지만은 여전히 고유종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서처럼 이미 시신이 화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부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방법이 규명했다면 없었죠. 네, 지금 예. 승지현 위원의 이야기처럼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입증이 됐을 텐데 네네. 너무 안타까워요. 결국 그래서 이것도 검사가 입증과 판사 설득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정황 증거라는 게 사실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 직접 증거,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이렇게 죽였다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 네.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의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접 증거가 유죄의 판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우 이렇게 치밀하고 그 판사된 입장에서 야 그래 그 정도까지 이렇게 그 증거를 차곡차곡 세우면 이게 최종 법칙이라는데 그 차곡차곡 쌓은 그 증거가 판사의 마음에 그래 이건 유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변호인이 어떠한 탄핵을 하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낙지 사건도 결국은 흔들리게 되었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 무기징역이 나왔지만 2심 그리고 무죄, 대법원에서는 무죄. 다 무죄가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자, 입장을 살짝 바꿔보면 그 남자친구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정말 사랑했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안 먹던 낙지도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나도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다 사고가 났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진짜 질식사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일찍 화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부검도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떳떳하게 네네. 그런 혐의가 없어졌으면 없었다고 봐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네네네. 거죠. 사실 이게 무죄 사건이 나오는 사건을 저희들이 좀 지켜보면 예. 초동 수사에 결국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아하. 없는 것이고 네. 사실 프로토콜대로 조금 갔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외인사냐 내인사냐 네. 사실 변사냐 아니면 자연사냐 이걸 좀 따졌을 때 이게 목의 질식사가 된다면 그게 사실 유족들이 반대는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어떤 그 사망의 원인이 정확히 좀 밝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제가 공소시효에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엔 증거에 일실과 멸실과 산일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지금은 과학적 증거가 워낙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이 발전됐죠. 예,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증거가 앞으로 10년 후에 무엇이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처음에 대학교 들어왔을 때는 피가 비산된 피에서는 혈액형을 이렇게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그렇죠. 비산된 피에서 DNA를 알아낼 수 있고 DNA 매칭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맞아요. 시대인 거잖아요. 비산된 혈흔뿐만 아니라 이번 이춘재가 검거된 거 보면 터치 DNA라고 손으로 만진 곳에서 남아있던 아주 미세한 그렇죠. DNA를 국과수에서 찾아내는 결국 찾아내고 증폭해서 연기서열 확인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증거들이 조금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잘 보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분명히 예. 지금 고유정 사건도 아이는 사망했고 결국 그 아이는 세 가지거든요. 정말 자는 과정에서 질식사했을 수 있고 아니면 과실로 사망했을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할 수 있다면 열어놓았다면 적어도 증거 정도는 이제는 뭐 충분히 DNA 같은 게 뭐 이렇게 저장되는 게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초동 수사에서 열어놓고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는 수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거고 그냥 무조건 닫아놓고 아 이거는 자연사야 이렇게 닫지 말고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리고 억울하게 한 사람이 사망했는 사건이라면 적어도 나중에 콜드 케이스 지금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 뒤에를 찾아갈 수 있도록 네.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걸 열어놓고 증거를 좀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좀 이렇게 가슴이 콱 박혔던 게 뭐냐면 우리 경찰관들께서도 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시겠지만 아마 조금 동의를 하실 게 뭐냐면 프로토콜 이야기 하셨잖아요. 원칙대로 초동 조치를 제대로 잘했으면 지난번에 헨리 박사라고 오제이 심슨 사건으로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법과학자죠. 이분이 우리나라 오셔서 저랑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한민국의 과학수사 수준은 법과학 수준은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 네네. 그런데 그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켜지는 철저한 스텝 바이 스텝의 원칙들이 과연 모든 사건에서 잘 지켜지느냐 이 의문부호를 딱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 세계 최고입니다. 네네. 그런데 모든 사건 고유용 사건도 지금 짚어보면 그게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딱 뒤돌아보면 아쉽죠. 예 아주 정말 철저한 단순한 어찌 보면 원칙들 하나하나들이 다 지켜지지 않고 뭔가 빠져 있어요. 베개가 없어져 있고 낙지 사건도 시신이 이미 화장되어 버리고. 자, 어떨까? 이런 것들을 앞서 이제 증거 보관 시스템도 말씀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로 끝나는 사건들 결국 진상 못 밝히는 사건들을 막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첫 번째 저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게 한 사람의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절대로 형사소송법적 그거는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그거는 건드리지 말자. 예. 정말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가는 건 맞다. 하지만 네. 그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어떤 그 역량은 충분히 더 커져야 한다라는 네. 점이고 지금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면 예. 사실 검찰의 수사가 이제 경찰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경과에 계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증거 채집 절차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하는 세밀한 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외국에서는 그 증거 채집을 하는 수사관의 어떤 상태가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 뭐 약간 좀 이렇게 주위의 상황이 안 좋으면 저희들 비행기 탈 때 비행기 못 타게 하듯이 네.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거 수집 권한을 넘기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제대로 된 꼼꼼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적어도 사건에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예. 결국 이런 사건에서 이 정도 증거가 나갔지만 법원이 거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못 받는 것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거는 수사의 그냥 실패가 아니라 수사의 한계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수사기관이 잘 열어놓고 그 프로토콜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검시권 네네. 변사 사건에 있어서 과연 부검을 할지 말지 그리고 외인사 내인사 어떻게 저는, 타살 혐의 국가기관이 이것을 좀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현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전문가인 검시관 법의관이 하도록 외국처럼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형사행정연구원에서 좀 보수 내시고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하이킥의 하이라이트 민자영 리포터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주세요. 네, 서울 동부권을 포함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 상황으로 인해 불이 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모레까지는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 대부분 지역은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 아침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지역은 0도 아래까지도 기온 쭉 내려가면서 출근길 추위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사이 기온 오르면서 일교차는 좀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5도, 한낮 기온 17도가 예상됩니다. 되고요. 대전은 3도에서 19도까지 기온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이 시각 고장차가 좀 있습니다. 부산 쪽인데요. 안성분기점 3차로 위 그리고 양산분기점 갓길 위입니다. 각각 조심해서 이동하시고 반대쪽은 남사에서 오산, 기흥 동탄부터 수원,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덕소 3패부터 강일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임자영이었습니다. 여성 실업축구단 8개 팀으로 이루어진 WK리그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 내일 열립니다. 결정전에서는요. WK리그의 절대 강자 인천 현대제철과 경주 한수원 여성 축구단이 맞붙게 됐는데요. 경주 한수원 축구단을 맡은 감독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휘봉을 잡은 지 이제 막 1년 된 새내기 감독이라고 합니다. 일생일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새내기 감독의 각오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주희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맞붙을 팀이 WK리그의 절대 강자입니다. 경기를 앞둔 소감 많이 긴장되시죠? 네, 긴장되고 흥분되는데요. 네. 네, 올해 우리 경주 한수원은 이미 정규 리그에서 2위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21경기 중에서 17승, 그다음 12연승의 큰 기록을 했고요. 와.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절대 강자 현대제철과의 전적은 네. 2승 1무로 아직 1패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와, 상대 우위네요. 네,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네. 저희 루틴대로만 간다면 내일 경기는 좀 자신 있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상대 팀에서 아무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네네. 조금 그 필승 전략 좀 노출 좀 시켜주시죠. 조금 구체적인 큰 틀 전략이나 뭐 수비 상황, 공격 상황, 경기장에서의 그런 전략들은 조금 좀 접어두고요. 제가 좀 더 선수들에게 네. 좀 강조했던 늘 하던 얘기 네. 그런 것들은 원팀으로서 팀 응집력을 좀 바탕으로 예. 저희 팀 슬로건인 네. 그 투게더 위 아 인빈서블이라고 함께 할 때 우리를 아무도 꺾을 수 없다. 약간 직원으로 하면 약간 천하무적 이런 건데요. 천하무적. 네. 네, 승리하는 팀으로 좀 가볼 생각입니다. 와, 천하무적이다 함께하면. 자, 그러면 결승 그 1차전 하루 전인데요. 오늘 훈련하셨습니까? 아니면 휴식 취하셨습니까? 저희는 이미 그
11월 9일이죠. 이틀 전에 2, 네. 3일 전이 그 플레이오프를 수원과 치렀기 때문에요. 네. 아직은 조금 더 회복이 좀 덜 된 상황이라 아하. 조금 지금은 어제 오늘은 양일간은 컨디션 체크를 조금 더 해서 좀 네. 워밍업만 조금 하고 가볍게 하고 또 끝날 때 선수들한테 내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 좀 네. 다짐 이런 것만 가볍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감독님도 그렇지만 선수들에게는 이 그라운드에서의 팬과 이 응원단이 상당히 좀 이렇게 지지도 되고 응원도 되고 신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관객들 통제되고 많지도 않고 서운하지 않으세요? 네, 저희 선수들, 특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선수들은 지금 관객들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저희가 경주 시민들이 저희 한수원 팀을 굉장히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힘으로 저희가 올해도 또 간접적으로 응원을 받았지만 이만큼 올 수 있었는데 챔스에서는 꼭 함께 좀 뵙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유관중은 아닌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자, 내일 1차전, 그 다음에 16일에 2차전 치르셔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챔피언이 되신다. 그러면 네. 지금 어떻게 상상이 돼서 기분이 어떠실지 표현 가능하십니까? 아직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셔서. 네네, 그래서 트로피를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아하. 하지만 뭐 1년 동안 뭐 함께 고생한 뭐 선수 그리고 스태프들과 함께 만든 작품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 기쁨도 2배일 거고 어떤 마음일지 제가 더 궁금합니다. 아, 스스로가 궁금하세요. 네네. 네, 요즘 우리 선수들이나 감독들도 음악 많이 들으시잖아요. 긴장 완화 위해서. 네, 그렇겠죠. 예, 근데 음악 프로그램 보셨을 텐데 아이돌 그룹들이요. 1등 네. 하면은 이거 하겠습니다. 팬들한테 약속하는 세레머니 공약들이 있잖아요. 그럼 감독님도 뭔가 정말 우승한다면 세레머니 공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예. 그냥 2팔을 번쩍 들고 엄지척을 해줄 것 같은 그 정도? 너무 단순한데요. 좀 너무 촌스럽나요? 아니요, 촌스럽지 않아요. 좀 단순한 것 같아서. 네. 예, 시간 좀 하나 있으시니까. 주십시오. 그거 댄스 하면 어떠십니까? 블랙핑크의 댄스 이런 거.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해 하신 겁니다. 공약하신 겁니다. 네네. 네, 제가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제가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경주 한수원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못 나갔더라고요. 정규리그 네. 승점도 낮았고요. 그런데 우리 송 감독님이 부임하신 이번 시즌에 바로 그냥 챔피언 결정전 진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리그 2위, 그리고 현대철 상대로도 2승 1무의 상대 우위의 전력. 아니, 처음 새내기 감독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뭔가 조금 비결 같은 거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비결이라기보다는요. 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리고 네. 또 짧은 시간에 팀을 만든다는 건 그것도 견고하게 감독이 원하는 팀을 만든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결국은 뭐 스포츠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은 팀 매실 강화, 내부 문화의 어떤 선수와 선수, 지도자와 선수, 예. 그리고 프론트 지도자 선수의 이런 관계들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좀 정착시키는 일,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썼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스텝으로 가자면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 스텝이 총 저까지 7명인데요. 네. 각자의 역할들을 100% 해낼 수 있도록 분업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수직 관계보다는 좀 수평 관계로 서로 들어주고 논의하고 또 그런 식으로의 시행착오를 계속 겪다 보니까 네. 또 데이터를 계속 도입해서 선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훈련 영상, 예를 들면 훈련 영상, 네. 내가 뛴 거리, 수면을 체크해주는 부분들, 경기에 대한 영상과 개인 분석, 선수들이 받고 싶고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서비스해주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좋은 결과로, 그리고 조금 더 선수들한테는요. 예. 좀 팀의 질서를 만드는 일을 조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네. 경기를 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좀 명확하게 알고 팀 플레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좀 강조했었는데 선수들이 너무 스마트한 선수들이어서 금방 알아듣고 잘 따라오던가요? 네, 너무 그러시구나.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요, 절대 운이 아니라 이건 무슨 네네. 성공한 벤처기업의 CEO
아닙니다. 저 스티브 잡스 이야기 같아요.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건 뭐 기업에 가서 강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송주희 감독이 국가대표 출신 아니십니까? 대한민국이 2003년에 여자 세계 월드컵 처음 출전 때 핵심 멤버시기도 하시고요. 어떠세요? 그때 선수로 뛰실 때랑 지금 우리 한국 축구와 여성 축구 선수들의 위상 좀 많이 나아졌던가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90년대 제가 축구를 할 때는 좀 시각이 좀 많이 네. 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자가 뭐 축구를 하냐부터 해서 그리고 또 축구의 수준 또한 좀 낮았다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은 선수들의 수준도 높아졌고 또 제가 있는 이 WK리가 또 출범하면서 네. 또 국내파, 해외파, 또 국가대표의 뭐 선수들의 좀 퀄리티도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시선, 인식이 조금 좀 유연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소연 선수는 지금 영국 첼시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네. 수준 보여주고 있고. 네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제작진이 저한테 사인을 그래요? 줘서. 너무 짧네요. 그러게요. 네. 다음에 꼭 우승하시면 또 인터뷰 응해 네네.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사이다님. 네. 제가 사실은 예. 아까 긴장이 얼마큼 되냐는 질문을 네. 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 표창원 사이다님의 빅팬입니다. 정말요? 그래서 한 예. 2시간 전부터 지금 계속 예. 내일 경기할 거 그 이상으로 긴장을 다 했기 때문에 정말. 내일은 네. 조금 덜 긴장해서 좋은 네.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독님 팬이고요. 우승 기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2322님 문자 주셨는데요. 용인 동백 시민입니다. 찐팬인데 총선 안 나오셔서 진짜 실망이 컸는데 대신 방송으로 퇴근 시간 매일 만날 수 있어서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딸 둘이 연년생으로 같이 수험생인데 내년에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길 고대합니다. 같이 응원해주세요. 네, 용서 감사드리고요. 두 딸의 대학 입학 합격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응원해드려야 할 분들이 오늘은 대단히 많은데요. 경주 한수원팀 그리고 현대제철팀 같이 파이팅 하시고요. 모든 여자 축구 선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애덤 르빈이 부른 Go Now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You come so far, now see you're cutting all. 술 가장자리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사과즙이 조금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이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장씨 쪽은 나와 결혼한다는 함정에 빠질 뻔했다. 어둠 속에 얼굴을 숨긴 많은 사람들이 빨리 기회를 잡고 싶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티 키프은 사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래, 당신이 침착하다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무역, 일어서세요. 타이트한 블랙 슈트는 그의 훤칠한 키와 당당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내일 아침 이사회. 삼킨 모든 것을 토해내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판티땀툭, 팬티템툭, 그룹 최상층 회의실에서 장전닷, 장트렌데트, 이 판자를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장씨여, 무슨 근거로 내 힘을 동결시키십니까? 나는 당신의 장로입니다. 거기. 장씨는 여유롭게 만년필을 손에 들고 메인 포지션에 앉았다. 산슈, 2019년 3월 16일 마카오 카지노에서 얼마를 잃었나요? 공기가 즉시 얼었습니다.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컨트롤 버튼으로 거래하지 마세요. 프로젝션 화면에 은행 명세서가 나타났습니다. 2,300만 달러. 그 돈은 시오 가족의 교육 기금에서 나왔습니다. 교실 전체가 속삭임으로 울려 퍼졌다. 친하오가 갑자기 튜틱을 지나쳐 갔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외부인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장씨는 휘발유를 붓고 웃지 않는 듯 웃었다. 둘째 삼촌,
그는 아직 자신에 대한 걱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서둘러 걱정했습니다. 작년에 그는 도시 남쪽의 토지 사용권을 저렴한 가격에 연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 파일을 장시빌에게 주었고 테이 애니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공공자금에서 임시 대출을 받은 목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선택, 한 손가락을 올리거나 3일 이내에 자본금.